거품이냐 과도기냐 AI 랠리의 방향의 가늠자가 될 엔비디아 3분기 실적이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유경 기자, 실적 잘 나왔습니까? 네, 어닝 서프라이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엔비디아가 이제 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몰렸었는데요. 3분기 실적이 매출을 기준으로 봤을 때 570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83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62% 증가한 수준이고요. 또 시장이 예상했던 시장 전망치인 549억 2천만 달러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매출액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그 매출이 전년 대비 66%나 상승하면서 네. 이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우려했던 AI 거품론은 거쳐진 건가요? 젠슨왕 대표가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GPU 다 팔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AI 시장에서 투자 수요가 여전하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젠슨왕 대표는 실적 발표 이후에 있었던 성명에서 AI는 모든 곳에서 모든 일을 동시에 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또 AI 생태계가 선순환 고리에 들어섰다.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그런 시장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AI 열풍에 힘입어서 올해 들어서 40%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한 10% 정도 하락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실적 전망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는 한 5%까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엔비디아가 AI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이 엔비디아의 GPU 때문인데요. 지난 에이펙 정상회의 당시에 젠슨왕이 우리나라 방문해서 우리 기업과 정부에게 2030년까지 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약속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모습 다시 보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It's beautiful, right? Okay. Cheers. Yeah, please. Cheers, everyone. Okay, cheers. I enjoyed Chimek with my friends, and it is the best way to enjoy Korea. I enjoyed it very much. Total between SK and Samsung and Naver and LG, Hyundai, we are going to build 250,000 GPU supercomputer here in Korea. That's gigantic. It's brand new, and it will be very important to the AI ecosystem of Korea. 자, 엔비디아의 사상 최고치 또 실적 발표가 과연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자, 이유경 기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어떻게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까? 네, 상승 출발했습니다. 9시 8분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3% 이상 상승하면서 10만 전자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5% 이상 오르면서 5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AI 거품 우려 때문에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가 발동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이달 들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순매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실적 발표 소식에 이제는 다시 한번 이렇게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회복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일 사상 최고치인 11만 2,400원을 기록한 후에 10만 선을 이제 밑돌았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64만 6천 원을 기록한 후에 56만 원 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우상 논설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적 발표 전까지만 해도 뭔가 거품이 껴있다라는 부정적인 얘기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오면서 그런 우려가 좀 거쳐졌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 오늘 발표된 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상치보다 크게 상회를 했기 때문에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AI 거품론은 일단 잠재적으로는 이제 좀 제압이 된 것 같고요.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약간 긴 역사 속에서 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닷컴 버블론이 제기가 됐었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이 아이폰 관련된 주가가 버블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닷컴 버블론이 제기됐고 닷컴 버블이 한번 크게 꺼졌던 적이 있었고요. 네. 아이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이제 닷컴, 아이폰 그리고 이제 AI라는 하나의 큰 방향은 아무리 일종의 등락은 있더라도 네. 방향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 AI 버블론 같은 경우도 약간의 등락의 흐름은 있겠지만 AI라는 거대한 그 빅테크의 흐름 자체는 거부할 수 없는 이 방향이라는 게 오늘 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유경 기자, 최근에 정부 여당에서는 5,000피에 집착하는 건 위험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던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네,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한 4,200선까지 달리면서 굉장히 이제 호재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3,900선까지 다시 내려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도 좀 민심이 좀 악화되면서 겨우 지지율 하락을 좀 막고 있었는데 이렇게 주식 시장까지 또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정부 여당에서 좀 이런 지지율을 유지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코스피 5천 수치에 너무나도 집착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정부 여당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배당 소득 최고세율 완화라던가 또 자사주 소각을 의무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등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코스피 5천을 향해서 이제 계속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광희 대변인 최근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네. 코스피가 오르면서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정책 가운데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게 코스피의 상승이다. 이렇게 해서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는 데 상당히 도움이 줬던 건 네. 사실인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고공행진하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주가는요, 수급과 기업의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일시적으로 수급을 좀 조정해서,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주가가 더 오를 것 같고 정부가 여러 인센티브를 준다니까 주식을 사서 오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기업 실적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에 따라서 주가 지수가 결정되게 되는데, 마치 본인의,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의 어떤 그 실적을 코스피와 연계시켜서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실제로 또 여러 정책들을 통해서 개미들의 투자 유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다 주식시장이 또 예기치 못한 악재들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그것 따라 또 네. 하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시장의 자금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인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네. 정부가 나서서 주식 투자해도 좋다 이런 식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또 이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